네, 저희 매일경제에서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베스트 애널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인데요.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 센터의 크레딧 애널리스트입니다.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벤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산시장의 동향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실물 경제도 위축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역 RP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 RP라는 것은 뭐 저희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역 RP 요 구조가 어떤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생각나신 대로 잠깐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RP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전 단어 그대로 하자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채권을 담보로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기도 하고 역으로 또 필요시에는 그 채권을 다시 시중에 풀어내면서 중앙은행이 또 유동성 흡수하는 하나의 일종의 이제 단기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기준금리도 그렇고 이런 RP, 역 RP라든지 이런 단기자금 시장에서부터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중앙은행이 지금 미국도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미국이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재정증권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그렇죠. 중앙은행이 역시나 똑같은 역RP 제도를 쓰면서 단기자금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으로 최근에 미국 주식이 올라가는데도 단기자금 시장에서 먼저 단기 쪽에서 돈을 들어야 돈이 돌아야 좀 더 장기적으로 빌리는 사람들한테도 유리한 환경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 역시 1조 위안이 넘는 RP를 통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풀어줬다. 그만큼 채권에 묶여있는 돈들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쪽으로 일단은 단기부터 안정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동성의 힘이 최근에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황당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가고 중국 증시도 설 명절에 갔다 와서 이제 계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런 식의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도 보선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전문 용어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쉽게 얘기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닙니다. 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여튼 일단 그 효과가 가장 빠른 그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위험 자산을 선호하느냐, 뭐 안전 자산 선호냐인데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이런 표현도 쓰고요. 또 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주식이 대표적인 자산이 될 거고 안전 자산은 뭐 채권부터 시작해서 달러, 그다음에 또 뭐 금도 있고 뭐 일본의 엔화도 안전 자산으로 치유되고 스위스 프랑도 그렇고. 근데 이런 안전 자산 동향과 리스크 자산의 동향이 요즘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작년까지는 무역 분쟁 노이즈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교역이 위축이 되고 전 세계 작년 교역량이 마이너스까지 찍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특히나 수출이 그래서 타격을 크게 받았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무역 분쟁 노이즈를 해소하고 나서 1년 이상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재고 조정을 좀 해왔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어트를 해온 거죠. 안 좋았던 살들을 좀 덜어내면서 경기가 좀 턴하고 올라오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 성과가 부진했던 코스피도 올해 초까지 굉장히 뭐 이란이라는 뭐 또 돌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은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죠? 저게 우리나라 금리하고 글로벌 금리를 같이 비교해 놓은 건데요. 작년 1월 달, 2019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 3분기 동안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안전자산인 채권이 금리가 이제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채권이 강세로 가게 되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 즉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은 경제에 대한 위축 요인들, 불안 요인들 때문에 안전 선호가 강하게 갔고 그 시기에는 중앙은행들이 경제 안전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방금 얘기했던 뭐 유동성 공급 정책도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까지 해주면서 채권 시장에 상당히 도움을 줬고 그 힘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작년 8월 달에 딱 그때까지는 무역 분쟁에 대한 공포가 최정점을 찍고 나서 이후 이제 9월 달부터 합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방금 얘기드렸던 경제에 대한 다이어트를 끝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금리가 좀 튀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작년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부진했지만 미국 증시는 작년에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유동성의 힘으로 주식도 좋고 채권도 좋은 힘이 좀 이어지다 4분기에는 경제에 대한 위험 요인도 빠지면서 위험 선호가 좀 더 우세한 쪽으로 갔다가 최근 심리는 바이러스가 또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 전 세계로 확장될 위험, 한국에도 염려를 많이 끼치면서 단기간에 코스피가 한 6에서 7%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또 그걸 반 이상 돌리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 전염병의 공포 자체는 뭐 쉽게 예단하고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봐야 될 재료지만 과거의 학습 효과들까지 더해놓고 봤을 때 이게 장기화돼서 아주 치명적으로 경제 위협이 될 거냐.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충분히 거기 대비해서 정책적인 보조들을 맞춰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식 채권 다 유동성의 힘으로 조금 긍정적인 편이고 안전자산 선호도 우세한 듯 보이지만 네.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의 코스피도 2200선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조금 이제 지금은 확산의 공포 기간이고요. 네, 지금 뭐 중국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들이 각 그 기관에서 나오잖아요. 네네. 대충 어떻게 추산을 지금 또 하고 있던가요? 뭐 원래 올해는 한 6% 정도 내외,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한 5.8% 정도 6자는 깨질 거야 네. 얘기를 했었는데 IMF 전망치가 5.8에서 6%로 무역 분쟁 노이즈 해소하면서 올렸다가 최근에 그 정도 충격은 다시 한 달 내에 사태가 끝난다고 하면 뭐 5% 후반 정도의 한 0.2%포인트 정도 수준의 충격. 네. 그러면은 그게 글로벌 성장률로 환산해서 놓고 보면 한 0.1%도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은 아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는 기관들은 중국 성장률 올해 연으로 한 1%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위협적인 요인이 아니냐. 1분기에는 한 2%까지도 확 깎아버린 데도 그게 연율로 환산해서 1분기 성장은 뭐 2% 정도를 날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뭐 조금 위험성 감안하는 데들이 0.5에서 0.6 정도 얘기하는데 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내수가 1% 위축되면 한국 수출이 0.1% 정도 날아가기 때문에 0.1%, 그래도 예. 생각보다는 충격이 좀 덜합니다. 부품 위주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 경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한 0. 중국이 2 정도 날리면 우리나라 성장률 0.1 정도 그 정도 역시나 글로벌 성장 둔화되는 정도 수준의 충격에 불과할 거고 네. 중국이 0.6 정도 날리면 우리나라도 한 0.3 정도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 2.3%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작년에 걱정했듯이 또 올해도 부진하게 2자도 못 찍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최근에 또 한국도 역시나 과거에 이런 질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을 때 금리 인하라는 정책들이 들어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각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프라이싱이 되더군요. 네네. 자, 근데 대응책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금융시장에.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이제 그 뭐 단기자금 시장뿐만이 아니라 네. 정확한 집산 금액은 뭐 1조 7천억 위안 뭐 이렇게 네, 나오던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300조 원 이상 아닌가? 맞습니다. 그거 가늠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네. 1년 전체 예산 470조 원인데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확 갖다 부어버려가지고 물론 어떻게 도는지는 잘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네. 또 이제 미국한테 또 관세 인하도 또 제초도 맞습니다. 내고 예. 대응책들이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인지 실제 주가는 좀 반응을 단기적으로 했는데 맞습니다. 위험 자산들은 그렇게 풀리는 돈에 대한 힘이 작년에도 사실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힘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증시랑 그 뭐 당사자 국가인 미국하고 중국 증시는 사실 타격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어요. 그렇죠. 주변국이 M1 피해를 오히려 봤죠. 교역의 위중이 큰 나라들이 좀 부담이 컸고요. 중국은 미국이랑 그 밀당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했는데 이번에도 뭐 과거에 사스 때도 그다음에 신종플루, 에볼라, 지카 같은 2000년대 이후에 유행했던 전염병 이슈에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반응하는 정도는 네. 기간으로 따지면 한 1개월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매우 짧은 이슈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풀린 거기에 보조적으로 들어오는 하필이면 전염병들이 경기가 좀 나쁜 국면에 심리적으로도 안 좋,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안 좋을 때 몸도 나빠지거든요. 네, 이게 타이밍이 좀 절묘했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맞습니다. 네. 2003년에도 더블림 얘기 나올 때 2014년에 에볼라도 재고 사이클이 떨어질 때 16년에 지카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라든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아이러니했어요, 저거. 근데 이번 국면은 좀 특이하게 경제가 그래도 바닥을 통과하는 게 아니냐는 국면에서 좀 터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직까지는 경제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이슈까지 덜어내고 난다고 하면 지금 들어오는 정책 효과는 2003년에 재밌었던 경험이 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미국의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사스 발생했을 때 한 70bp, 80bp가 그러니까 0.8%포인트 정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때도 역시나 안전자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도 인하도 해줬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채권 가격이 급등했군요.
질병에 대한 공포가 해소되고 나서 한 하반기 들어오자마자 바닥에서부터 미국 10년 금리가 150bp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공포로 인해서 쏠렸던 안전자산 선호가 풀리고 아까 안 좋았던 경제가 정책 효과들까지 더해지면서 턴을 하기 시작했더니 안전자산인 채권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좀 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주식 방송이긴 하지만 채권 투자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한 번 정도 이 경제 안전성을 위한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건 상대적으로 좀 제약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오히려 올 수 있는 뭐 아까 주식시장 한 달짜리 재료라고 했는데 네. 앞으로 뭐 이게 확산의 공포라고 합니다. 경제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가 그거 확인하는데 한 분기는 걸리겠죠. 네. 그때까지 금리들은 좀 낮게 형성되고 정책 기대들을 유지하겠지만 그 뒤에 금리도 올라가면서 정상화되는 국면들이 또 연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국면에 뭐 예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금리 얘기 지금.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한 통화 정책도 최근에 인하 기대들이 많이 커지고 그쪽으로 금리들이 떨어지는 기대는 맞지만 네. 실제로 올해 인하까지 갈 거냐. 그러기에는 미국 주가 사상 최고가와 그렇죠. 한국 코스피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뭐 조정폭이 올해 들어간 고점 대비 조정폭이 적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1.6%까지 뭐 급락을 했잖아요. 네, 소폭하게 1.9에서 급등했죠. 좀 급락했다가 최근에 또 상당 부분을 회복했고요. 조금 올라왔고. 네. 근데 미국은 배당 수익률이 거의 뭐 추산으로 1.8%니까 네, 맞습니다. 주식이 사실 매력이 있긴 있어. 그래서 아직도 미국 주가 밸류에이션 논란도 많고 심지어 최근에 미국 주식 거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GDP 대비 미국 주식 시장의 전체 시총을 놓고 보면 99년에 닷컴 버블 때 그 정도 수준까지 실물 경제 대비 미국 주시장 사이즈가 커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선 경고의 목소리도 많이 내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또 풀린 유동성의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걸 유동성 증가율이 뭐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인 M2로 또 비교해가지고 유동성의 양 대비 시총을 놓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좀 더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경기는 작년에 무역 분쟁 때문에 좀 지연돼서 투자 같은 게 밀려서 들어왔고요. 근데 중앙은행들은 아직까지 단기 자금 시장이나 이번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돈들을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질병에 대한 공포만 덜어낸다고 하면 생각보다 뒤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예전에 전염병 이슈들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주식시장의 평균 상승률들이 글로벌하게 한 10에서 30%까지도 나왔거든요. 오히려 용수철 효과처럼 눌렸다가 튀어 올랐군요.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에도 조정은 굉장히 짧았고 우리나라 사스 때 뭐 여행 레저 업종 같은 게 20%대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불과 일 발생하니까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주가가 빠지고 나더니 네. 최근에 그 업종들도 조금씩 회복하거든요. 아직.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공포 쪽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틀에서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인한 저가 매수의 기회 정도도 고려해 볼 만한 게 아니냐. 너무 제가 또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뭐 지금까지 학습 효과라든지 저희도 요것 때문에 요 근래 뭐 질병 전문가가 다 돼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런 데이터들도 네, 보고 맞아요. 하지만 하우스들 바쁘시죠, 좀. 예, 맞습니다. 네. 연초부터 이란 문제도 터졌다가 뭐 이것도 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지정학적 문제들 보는데 주시장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드렸는데 추가로 뭐 짧게 마무리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뭐 요 근래 작년까지만 해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관심 있게 채권 시장 지표 중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가 그렇죠. 축소되고 작년에 역전도 되고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또 3개월짜리 국채와 10년짜리가 역전돼서 침체 시그널이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여러 노이즈들이 있으신데요. 전체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유동성이 많이 들어간 2년, 10년짜리 채권 스프레드를 놓고 보면 한국도 최근에 그쪽 그 금리 차가 굉장히 좀 견고한 편입니다. 네. 그만큼 작년에 어려움을 겪고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가는 경제였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 지금 뭐 금리 인하까지 하고 뭐 이러면 채권 시장은 지나친 강세보다는 단기적인 이런 안전 선호 현상을 활용하는 기회 정도고 올해 전체적인 큰 틀은 경기 바닥에서 유동성 늘어나는 국면에 낙관적인 환경은 좀 더 우세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좀 너무 바쁘셔가지고 살도 홀쭉하게 빠지신 것 같은데. 네.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 오늘은 채권 부문 1위를 하신 윤여삼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리서치 센터 소속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